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연금 2탄을 가져왔고, 왔군요. 네, 이거 하기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네. JR 리치라는 거를 네. 해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당연히 봤는데,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 하면은 실제 부동산이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두 개의 재무제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을 분석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을 잘 알지는 못해서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은 너무나 다르죠. 다르고 밸류에이션도 다르고 뭐 성장성도 다르고 해자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오피스 건물 두 채에 해외에 있는 오피스였어요. 오피스에 그 투자한 ETF 상품이었고 그래서 뭐 제가 거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그냥 주식 이런 펀드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오늘은 연금 펀드 중에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인 한국투자 그 신탁운용이라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네.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펀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규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펀드 개요를 좀 보시면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이고 국내 주식도 있는데 해외 주식을 그 베이스로 하고 1.6조입니다. 규모가. 정말 크네 우리나라 치고는. 1.6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탑 랭크된 펀드고 그다음에 평가 등급도 별 5개로 좋고 보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1%면은 그렇게 네. 높지도 않네요. 물론 이게 연금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리튬 관련 주식에 그리고 ETF에 집중 투자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이게 조금 신기했던 게 운용력이 조금 신기합니다. 운용력 분이 지금 황우택 차장님으로 계시는데 네. 5년 10개월 운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펀드 생긴 지가 거의 5년 정도 됐어요. 5년 10개월 정도. 거의 첫 펀드를 그러니까 대박 펀드를 맡으신 거군요. 그쵸, 운용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 펀드가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이 펀드를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포항공대 출신이군요. 심지어. 네, 포항공대 출신이시고 자격증이 많으십니다. CFA랑 FRM까지 다 갖고 계시군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 회사에 오셔서 거의 지금 11년을 이 회사에 계시는 거고 5년 전에 이 펀드를 출시하신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 왜냐면 한 회사에 오래 계셨던 매니저고 펀드를 만드신 분이 계속 하신다. 그래서 이건 좀 특별했다.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애정도 굉장히 많으시겠군요. 그쵸.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펀드 전략을 간단하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트렌드 모니터링 그리고 밸류체인 리서치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이 운용사 안에 리서치 본부랑 같이 일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안에 있는 리서치랑 같이 일을 하는 구조니까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매니저 혼자서 다 할 수는 팔로업을 없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특이점은 글로벌 그 자율주행이랑 EV 전기차 인덱스. 그러니까 보통 S&P 이런 인덱스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특화된 인덱스를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마형 펀드다 보니까 네. 테마형 펀드 같은 경우에 S&P보다는 이런 특화된 인덱스를 많이 추종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인덱스를 쓰면 이 인덱스에 갖고 있는 비중을 기준으로 종목을 많이 담거든요. 왜냐면 벤치마크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고 계량 지표 참고한다는 거 보니 어느 정도 퀀트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펀드 전략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앤홀드입니다. 네. 사서 기다린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펀드를 옛날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봤었거든요. 네네. 탑10 종목이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완전 바이앤홀드인지는 살짝 의구심이 가긴 가는데 어쩌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종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분명히 앨범알 같은 리튬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탑10에서. 그러게요. 앨범알이 있었을 텐데. 네,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안 보이고 근데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리서치 팀이랑 또 인덱스 내에서도 비중이 바뀔 테니까 신경 써서 할 거고 뭐 대부분 다 전기차 관련돼서 네, 한다는 거고 요거를 쉽게 표현하신 건데 그냥 자체적으로 400개 종목을 가져와서 우리가 필터링을 80개 정도 한다 내부적으로 그 중에 30개만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이런 투자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네요. 그다음 환해지를 하고 한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달러, 유로와 일본 엔화까지 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식이니까 다 실행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보유 종목 네, 탑10 보유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펀드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는 종목들이 테슬라 이해 갑니다. 네. GM 이해 가죠. 토요타 이해 갑니다. 네. 이트는 모르실 테고 네. 알파벳 사실 전 이해
100%는 안 가고 뭐 자율주행 웨이모 있죠. 예. 근데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그쵸. 웨이모는 아직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은 있으니까 삼성 SDI 배터리죠. 네. 그다음에 인피니온. 뭐 전기차, 네, 전기차 그 반도체니까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남아 있는 종목이 ABB, 네. 삼성전자, 알파벳, 이튼, 애플이다. 사실 애플도 전기차로 드라이브 되는 종목은 아니죠. 아니죠. 예. 왜냐면 아이폰으로 드라이브 되는 종목이지.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담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다른 펀드들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안 담고 있는 펀드들도 많거든요. 전기차 관련된 테마 ETF에서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애플이 애플카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거기서 향후 미래 매출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탑 1 비중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지만 그걸 좀 노리고 하신 것 같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전기차 테마가 빵 떴을 때 네. 애플이 올라갈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네, 다른 전기차가 더 많이 깨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애플이 그나마 방어적을 좀 해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튼이랑 ABB는 산업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솔루션이나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들이나 그 인프라를 까는데 들어가는 소재들을 전부 다 생산하는 기업들이라서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산업재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 걸 반영한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름 액티브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테마를 패시브하게 따라가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좀 느껴졌고 탑10에서 네. 알파벳도 웨이모가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광고로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사실 알파벳이 웨이모 때문에 있었으면은 인텔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세상에 안 들어올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인텔이 들어와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00% 테마에 부합하냐 그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네. 저는 100%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수익률 관리를 하시려고 거기에 확실히 목적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정말 전기차에 투자, 물론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했겠지만 전기차를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높게 그쵸.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혹시 그런 걸 신경 써서 담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 투자자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 커지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걸 담을 수도 있다. 맞아요.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 10%를 담고 있었다고 해보면은 그렇죠. 다르죠 수익률이. 제 연금 펀드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쵸. 11%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픈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액티브하게 확실히 케어를 하고 있다. 지금 탑10 종목만 봐도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저는 애플이랑 구글이 네. 그 S&P 지수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잖아요. 크게 찾아야죠. 그러니까 S&P랑 너무 괴리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넣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염두에 뒀다. 네, 시장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야 그래도 뭐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또 신기한 점은 아니라 특징이 비중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큰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10% 담는 종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런 펀드는 아니고 확실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가져가는 걸 보면 동일 가중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30개 내외라 그랬으니까 그쵸. 현금도 들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따졌을 때 30개에 뭐 각 2.8% 그리고 나머지 현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ETF도 그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ETF더라고요. 그거를 2% 정도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ETF 팔아주려고 담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보이고. 2% 담았는데 순자산 금액이 네. 굉장히 크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350억 정도. 350억이네. 네. 2% 1.6조짜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탑10 구성을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좋냐 이런 거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수익률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러게요. 네. 가만히 냅두고 가만히 있는 이런 펀드는 아니고 계속 종목들을 트렌드에 맞게 바꿔주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케어가 들어가는 펀드다. 이런 걸 느꼈고. 네. 그다음에 보유 비중도 이게 전기하고 단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에 82.8%, 현금이 14%였는데 단기에는 10%로 줄었어요. 근데 그만큼 비중도 어느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액티브하게. 그러네요. 확실히 신경을 쓴다 이거는. 네. 가만히 냅두는 예를 들어서 뭐 95%에
계속 맞춘다 이런 펀드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비중도 조절하고 종목도 조절하면서 테마를 어느 정도 쫓아가는 확실히 관리하는 펀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운용력은 국내에서 지금 직접 운용하고 있다. 해외 펀드가 아니다. 그리고 펀드를 만든 사람이 계속 운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좀 가점입니다. 네, 좋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펀드는 5년 정도 됐고 투자 전략은 뭐 전기차 배터리 그냥 펀드명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종목에 녹아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리튬 투자는 아직 그 탑 10 밑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 동일 비중이라서 비중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 보이진 않았고 전기차랑 배터리 생산, 소프트웨어, 부품 기업 비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게 사실 뭐 작년도 거랑 비교해 보면 더 좋은데 네.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주식 비중을 유동적으로 관리한다. 네. 계속해서 케어를 한다. 케어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펀드 사이즈가 큰 거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펀드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주력 상품일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 팀의 도움도 있고 실제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펀드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사실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네. 그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연금을 다 하실 건데 그렇죠. 연금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더 해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제가 아는 걸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자나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 걸 알고 싶은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저는 항상 펀드 볼 때 이 탑 10 홀딩스가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아는 기업이 사실 뭐 이거는 많이 유명한 기업들이 많지만 네.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 이 탑 10 홀딩스를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퍼님한테도 여기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인피니온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하는 애들이고 ABB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화 그리고 네. 자동화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종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뭐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질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뭐가 진짜 궁금할까 사람들이? 그쵸. 아니면은 다른 펀드랑 비교해 주는 걸 더 궁금해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전기차 네, 테마 펀드 비슷한 중에. 테마 펀드 중에 뭐 경쟁 펀드 있을 거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니즈가 클까? 아니면 하나를 좀 더 깊숙하게 파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 있는데 봐주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방향을 못 잡겠어서 네네. 네, 저희도 지금 만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두 번째 편이니까 이게. 그래서 뭐 사실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뭘 할 거냐 이게 조금 어려워서 댓글 달아주시면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펀드를 네, 더 찾아오겠습니다.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